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거 그래프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이거 되게 유명한 그래프인데 가로축은 연도고요. 세로축은 인구예요. 이게 힌트고요. 혹시 이 그래프 아시는 분 계세요? 되게 간단한 그래프예요.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그래프일 수도 있고요. 저는 문명이 있기 전과 후를 항상 이 그래프로 나누거든요. 1900년이 거의 가까워오는 쯤에 2000년이 아니에요. 1800년에서 1900년으로 넘어가는 중에 갑자기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무슨 사건이 있었을까요? 이때 1차 산업혁명입니다. 정답. 증기기관이 만들어지고 그때 갑자기 산업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사람들도 같이 확 늘어났었어요. 그러니까 이 그래프를 드리는 이유가요, 이때 가장 큰 이슈를 생각을 하면 증기기관인데, 증기기관이 생기면서 산업이 발달한 것도 맞아요. 맞는데 그 반면에 이면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증기기관이 생기기 이전에 직업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수가 직업을 잃게 되고, 증기기차가 생기면서 증기 이전의 사람들은 직업을 많이 잃게 되면 혁신이 생기긴 했는데 누군가에게는 직업이 없어지는 파괴적인 혁신이 생기기도 하거든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모든 혁신에 파괴는 늘 따라왔었던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파괴적인 혁신을 얘기해 드리고 싶은 건데, 가장 최근에 파괴적인 혁신이라고 생각하면 전기차, 아니면 우주에 위성을 쏘아 올렸던 발사체를 회수한다던가, 기존에 전혀 상상해보지 못했던 완전히 파괴적인 일들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혁신을 많이 하는데요, 우리가 혁신가가 되기라는 쉽지는 않을 건데, 대신 그 혁신 근처에 있으면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다는 얘기를 같이 나누고 싶은 거예요.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얘기는 총 3가지인데요 그 중에 앞전에 2가지를 먼저 보시고 마지막 이야기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온고지신. 되게 옛날 얘기잖아요. 이거랑 비슷한 이야기가 되게 많아요. 되게 유명한 증권가에서 나오는 얘기가 증시의 역사는 계속된다, 뭐 이런 말도 있고요. 과거는 뭐 미래의 거울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비슷한 얘기인데, 과거를 알아야 현재가 보이고요, 과거와 현재를 알게 되면 당연히 미래가 보여야 되는 건데요, 내일을 준비하지 않은 사람에겐 다가올 내일이 막연하거나 불안합니다. 원래 언제 겁이 제일 많이 나냐면, 한치 앞을 모를 때가 겁이 나는 거지,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걸 아는 사람에겐 그렇게 불안한 요소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제와 오늘을 알면 내일이 걱정되고 불안한 게 아니라 내일을 기대하는 삶을 살 수도 있다는 걸 같이 보여주고 싶다는 거죠. 첫 번째 이야기인데요, 10년에 한 번 주인이 바뀐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걸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1900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100년을 뒤로 돌아가 봐야 되는데요, 100년 전을 같이 볼게요. 1900년 언저리예요. 이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이론 이야기를 간단하게 해야 되는데요, 되게 유명한 사람입니다. 전 세계 최초로 3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을 한 사람이, 3차 산업혁명이 되게 옛날 얘기 같겠지만요, 2012년이었습니다.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럼 4차 산업혁명 얘기도 최근에 나왔잖아요. 그건 언제일까요? 2016년입니다. 그러니까 1차, 2차 사이에는 100년이라는 시간이 있었는데 3차, 4차 사이에는 불과 몇 년 되지도 않습니다. 어쨌든 3차 산업혁명을 최초로 말한 사람이고요. 제가 되게 지금도 아주 인생의 지표로 삼는 말이 있는데, 이 사람이 한 말입니다. 제레미 리프킨이라는 사람이 했던 말인데요, 0.1%의 천재가 무엇인가를 발견하면 0.9%의 직관과 통찰을 가진 발견자가 그 사업을 발견하고요, 그걸 산업화시키거나 사업화시키거나 또는 돈으로 만들어서 한 시대를, 산업을 이끌어 올립니다. 그러고 나면 나머지 99%의 잉여인간이 그걸 누리고 산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누군가는 휴대폰을 만들었을 거고요, 누군가는 이거 돈 되겠다 하고는 휴대폰 산업에 뛰어들었을 거고요, 나머지 99%의 저희 같은 잉여인간들은 와 하고 살았을 겁니다. 우리가 0.1%의 천재가 되긴 힘들겠지만 그 천재를 발견하는 0.9%의 발견자가 될 수 있는 확률은 충분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오늘 수업 중에 발견자가 되는 일을 한번 봤으면 좋겠네요. 몇 가지 예시를 들어드리겠습니다. 1900년부터 보여드릴게요. 1900년에 누군가가 나타납니다. 이 왼쪽에 계시는 분이 자동차라는 걸 세상에 출시를 합니다. 그때 사람들은 얘기하죠. 우와, 자동차가 세상에 나타나서 정말 대단한 일이야 라고 얘기했을까요? 아닙니다. 어느 머저리가 세상에 기차가 이렇게 많은데 저 비싼 돈을 주고 자동차를 만들었네? 저런 바보 같은 일이 있나? 라는 얘기를 할 때 모두가 다 비웃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되게 좌절하고 있었겠죠. 그때 누군가가 나타납니다. 어느 정도 재력을 갖춘, 우리로 말하면 아까 전에 0.9%의 발견자 같은 사람, 그 사람이 나타나서 저 우측에 있는 아저씨가 요 왼쪽에 있는 아저씨한테 묻습니다. 자네 이거 양산하는데 몇 년 걸리겠나? 3에서 5년 봅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얘기하라고. 5년 안에 양산은 확실히 할 수 있습니다. 알겠다. 그럼 내가 투자할게 하고, 저 우측에 계시는 분이 왼쪽에 계시는 분께 투자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 왼쪽에 있는 사람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포드 자동차의 사장님 포드입니다. 그 포드가 그렇게 양산을 하기 시작했고요. 실제로 양산이 1903년에 양산화가 돼서 세상에 출시가 되거든요. 그동안 그 3에서 5년 동안 더 중요한 얘기인데, 이 우측에 있는 아저씨는 그 돈을 투자하고
무슨 행동을 했을까요? 여러분들이 투자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투자를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투자자가 투자를 하고 5년 후에 양산될 자동차를 기다리면서 이 사람이 무엇을 하고 있으면 가장 잘한 일이 될까요? 이 사람이 자동차와 관련된 어떤 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합니다. 세상에 자동차라는 게 양산화되지도 않은데 이 사람은 주유소를 만들고 다닙니다. 그때 당시에 주유소가 필요가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주유소라는 존재가 뭔지도 모르는 세상에 여기저기 주유소를 만들고 다닙니다. 이 사람이 주유소를 만들고 다닐 때마다 보통의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정신 나간 사람입니다. 미쳤다 이런 얘기를 했을 거라고요. 그렇게 세상에 없던 걸 이 사람 주유소를 만들어냈고요. 1903년에 자동차가 양산이 돼서 시장에 뿌려질 때 누가 돈을 제일 많이 벌게 될까요? 포드가 돈 많이 벌었을까요? 주유소 한 사람이 돈을 많이 벌었을 겁니다. 이분은 석유왕 록펠러라고 불리는 사람이고요. 위에 연도수를 잘 보셔야 되는데요. 1900년부터 1940년까지 40년 동안 전 세상에 전무후무한 부를 거머쥐고 40년 동안 세상의 주인이 됩니다. 우리 공정거래법이라고 아시죠? 공정거래법이 이 사람을 타겟팅해서 이 사람 하나를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 공정거래법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나라에 있는 그 공정거래법이요. 이게 최초의 양산화 자동차 모델 T죠. 포드가 제일 처음에 만들어낸 겁니다. 이게 전 세계로 뿌려지는데 몇 년 걸렸을까요? 또한 3에서 5년 만에 전 세계로 뿌려집니다. 그 이후로부터 자동차가 완전히 산업이 빠른 속도로 발전을 하죠. 자, 1900년부터 1940년까지 주인은 록펠러였어요. 지금 현재 내노라 하는 부호들도 아무와도 록펠러의 부를 이길 수 없을 정도로 굉장한 부를 거머쥐었고요. 그렇게 해서 1940년이 됐습니다. 1940년이 됐을 때 1940년에 세계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죠? 40년 언저리에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할 때입니다. 그때 유선전화로 야 폭격해라. 상대방이 야 폭격한단다. 피해라. 그래서 머리를 짜낸 게 누가 들고 나옵니다. 이게 턴을 짜리고요. 여기서 코딩하고 저쪽에서 디코딩하면 무전기가 되는데 채널이 안 맞으면 들을 수가 없어요. 안 걸릴 수 있습니다. 폭격해라 그랬을 때 안 피할 수 있어요. 합시다. 하고 무전기라는 걸 최초로 발명합니다. 모토로라가요. 그렇게 1940년부터 또 10년간의 모토로라가 세상의 주인으로 군림하죠. 전쟁이 끝나는 모든 시간 동안 세상에 없던 무전기를 계속해서 출시를 했을 테니까요. 또 시간이 조금 더 지나서 누군가가 이걸 들고 옵니다. 트랜지스터를 들고 나오거든요. 이게요, 트랜지스터라는 거예요. 라고 말했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어쩌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겠죠. 그 트랜지스터는 이런 겁니다. 그냥 전류를 증폭하는 역할을 하는 건데요. 덕분에 아주 산업이 빠른 속도로 확장하게 됩니다. 그 산업을, 트랜지스터를 발명한 사람은 휴렛 패커드는 아닙니다. 근데 이걸 사업화시켜서 시장을 또 한 번 끌어올린 사람들은 휴렛과 패커드 친구 둘이서 만든 휴렛 패커드라는 회사에서 또 한 번 10년 동안 세상의 주인이 되죠. 그러다가 1960년 즈음해서 우리가 이제 잘 아는 이 녀석을 누군가가 또 들고 나옵니다. 이게요, 전기가 통하기도 하고요, 안 통하기도 하고요, 그 중간쯤 가기도 해요. 멋있죠? 라고 했을 때 사람들은 또 한 번 똑같은 대답을 하겠죠. 어쩔, 안물, 안굼 이랬겠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반도체는요, 지금도 아주 중요한 산업군이잖아요. 반도체가 그 당시에 했던 가장 큰 일은 우리 교실만한 애니악을 우리 가정의 퍼스널 컴퓨터로 바꿔주는데 지대한 역할을 하죠. 이 반도체 역할 덕분에 컴퓨터가 바뀌면서요, 그 이후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980년, 1990년까지 이런 류의 분들이 세상에 군림하게 됩니다. 컴퓨터가 바꾼 역사는 엄청난 거죠. 그렇게 세월이 지나서 이제 1990년도에 갔어요. 그러다가 1990년에서 2000년 넘어가는 이제 새로운 시대가 올 때, 밀레니엄이 올 때요, 1990년에서 2000년 탁 넘어가는 그 시점에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이제 여러분들이 좀 아실 만한 시기들이에요. 2000년에 뭔가 세상에 없던 게 툭 나타납니다. 우리는 그 전에 다들 모두 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세상 사람 모두가 전화기를 들고 다니는 날이 오겠지. 미쳤니? 정신 나갔니? 전화기 한 대가 얼마인 줄 알아? 그때 당시에 초기의 휴대폰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벽돌폰 있잖아요. 초기의 휴대폰은 그랜저 한 대 값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야, 세상에 이렇게 편한 삐삐가 있는데 뭔 소리냐 하다가 1999년에 휴대폰이, 피처폰이 생기면서 우리 보시는 이거 초기 모델들 기억나죠? 이걸 가지고 휴대폰은 그때부터 2000년에서부터 2010년까지 새로운 시대의 주인이 됩니다. 잘 기억해 보세요. 제가 살았던 대구는요, 지금도 대구 살고 있지만 동성로에 가시면 휴대폰 골목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지금은 유명무실해져서 몇 개 정도나 있지, 1990년에서부터 그 이후로 10년 동안 휴대폰 골목은 정말 골목 하나가 모조리 휴대폰 가게였었습니다. 그때 젊은 휴대폰 사장님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포르쉐 타고 다니고요, 페라리 타고 다니고, 람보르기니 타고 다니고 있었어요. 이유는 휴대폰이라는 걸 누군가가 찾아냈을 거고요, 0.9%의 어떤 투자자들이나 통찰을 가진 발견자들은 그걸 산업화했을 거고요. 거기에 기대어 휴대폰 산업에 종사했던 휴대폰 골목 사장님들도 그렇게 불을 거머쥘 만큼 어떤 0.9%의 자리에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죠. 한 번 더 지나가지고요 2010년이 됩니다. 물론 2010년이 거의 다가올 무렵에 또다시 새로운 시장에 세상의 주인이 나타납니다. 정확하게는 2007년에 출시했는데요 2007년 8년 이쯤에서 넘어갔었는데 저는 이거 보고 사실 굉장히 마음이 아팠었어요. 2007년 8년 이때 애플이 휴대폰을 스마트폰이라는 걸 세상에 탁 꺼내고 나서 완전히 세상이 바뀌었잖아요. 그렇게 이 친구들은 10년 동안 세상의 주인이 되는데요. 제가 명명백백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애플 휴대폰 1은요 원래 그 전에 아이팟에 전화기 기능을 넣고 몇 가지를 더 넣어서 개발해서 만든 게 애플 1이잖아요. 그럼 아이팟은요 mp3 파일을 구동시키는 아이팟은 mp3 파일을 제일 먼저 만든 데가 누굴까요? 우리나라입니다. 아이리버가 mp3 파일을 만들고요 mp3 플레이어를 만들고요 세계화시키지 못했습니다. 그걸 누군가는 약간 수정 보완해서 아이팟이라는 녀석을 냈을 거고요. 또 하나 스마트폰이 애플이 제일 처음에 냈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삼성이 옴니아라는 휴대폰을 최초에 냈었습니다. 옴니아 기억나세요? 이게 잠깐 나왔다가 사라져서 잘 기억이 안 나시겠지만 어느 정도였냐면 옴니아 쓰레기 이렇게 해가지고 별명이 옴렉이라는 휴대폰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초창기 모델은 걔가 스마트폰의 전초 모델이었습니다. 또 누군가는 그걸 또 변형해서 스마트폰으로 만들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리적인 의심을 하게 되는데요. 어쨌든 2010년부터 또다시 거의 1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스마트폰이 세상의 주인이 됩니다. 지금은 몇 년도인가요? 2023년입니다. 그러면 2020년쯤 왔을 때 어떤 또 다른 세상의 주인이 나타났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2020년이면 얼마 전이잖아요. 2020년에 세상의 주인이 누굽니까? 라고 말했을 때 탁 떠오르는 사람 있나요? 또는 탁 떠오르는 제품, 탁 떠오르는 신기술들이 보일까요? 뾰족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1900년도부터 1940년까지는 세상의 주인이던 시절이 길었어요. 그리고 10년에 한 번씩 세상의 주인이 바뀌다가 그 다음에 20년에 바뀌고 10년에 바뀌다가 주기가 아주 짧아지고 2010년에 휴대폰 이후부터는 얘가 주인인 거 아니야. 얘가 주인인가 할 정도로 주인이 아주 빠른 속도로 바뀌기 시작한다는 거죠.